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박규남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2020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에 기술 이전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시청 중이신 참석해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 이전 설명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기술 이전 받으신 우수 사례와 그리고 수요 기업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NTB 등록 기술 중에 우수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의 우수 사례를 준비하였는데요. 이제 기술 이전을 받으시고 나서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5개의 기업을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술 이전의 사업화를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있으시다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발표로 주식회사 워터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워터핀을 경영하고 있는 박은석입니다. 저희 회사는 충남 테크노파크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 개발하는 아이템들은 그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아이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템은 그 IMO 환경 규제 대응 아이템으로서 법정 장비입니다. 그래서 선박포용수 처리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센서의 전체 시장은 6천에서 7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이제 특이점으로는 저기 잉크 카트리지의 카트리지를 소모하듯이 이 센서가 장착되게 되면 모든 센서에 저희 시약이 공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과정 중에 좀 많은 차관점들이 있었는데 그 각종 법안, 또 경쟁 제품, 또 경쟁 회사, 그리고 특히 그 법안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예측해서 제품 개발을 하는데 반영한 게 본 이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처럼 어, 같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제 한정된 인건비 그리고 이제 뭐 레퍼런스도 없었고 또 이제 관련된 이제 네임밸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또 고정비 충당 이런 이제 애로점들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전문 투자 기관을 발굴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고 외부적으로는 중기부나 아니면 충남 테크노파크의 기업 지원 정책 중에 저희랑 좀 맞을 듯한 그런 지원 정책들을 활용한 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 인증 과정 중에 인증을 하게 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법안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부품들이 새로 바뀌거나 하면 좀 여유를 두고 홀딩했다가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먼저 선 진행이 돼서 또 인증을 다시 받고 하는 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좀 낭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이제 저희 제품은 B2C가 아닌 B2B 대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요 6개 그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저희 제품 가지고 자체 성능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시험 센터로 가서 또 이제 이런 조선소에서 내부 시험들의 그 좀 까다로운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이제 대형 조선소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외로는 이제 미국에서 섬화평소에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서를 구입을 해서 지금 시험 중에 있고요. 또 그리스나 중국
회사로부터도 이제 문의가 들어와서 저희 센서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센서는 먹는 물 공급 시장에도 좀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에 저희가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 과정 중에 특허 법무법인과 좀 활발한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이제 특허를 또 전담으로 하는 인원들을 저희가 또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특허 법무법인을 통해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좀 가치 있는 특허를 출원하는 데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2023년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사실은 이제 국외가 아닌 국외 영업을 활발히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좀 마케팅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이제 비대면 홍보 자료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설치 또 이제 그 개선 같은 것들을 스마트한 방법으로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이제 시험선이 저희가 이제 좀 선택 집중해서 투자한 이제 시설인데 저희가 이제 대기업과 공급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어떠한 말로써 저희 제품이 좋다 아니면 이론적으로 좋다보다는 좀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나온 과학적인 자료와 또 증빙 자료들을 마케팅 자료로 활용한 게 이번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기술 사업화를 이제 이루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좀 분철주야 노력해준 직원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로 저희 주식회사 에이존테크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존테크 주식회사의 김주현 이사입니다. 저희는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기술 이전을 통해서 어떤 저희가 새롭게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 발굴된 아이템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에이존테크 주식이라는 회사고요. 기존에 이제 국방 소프트웨어를 이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업 쪽의 진출을 위해서 헬스케어라든지 다른 여타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사는 대구에 있고 연구소는 구미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0년도에 삼성 탈레스에서 이제 그 분사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지금도 어, 본 회사인 삼성 탈레스가 이제 바뀌었죠. 하나 시스템으로. 그래서 계속 같이 1차 밴드로서 사업을 같이 계속 하고 있고요. 방산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기능들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방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해상 전투 체계, 지금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장보고함이나 이지스함이 들어가 있는 전투 체계를 저희가 같이 하나 개발해서 같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핵심 모듈 개발, 각종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확장하는 사업 분야로 해서 헬스케어 쪽을 했는데요. 운 좋게도 이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게 될 수 있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맵 엔진, 그다음에 뭐 기타 뱅글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10년도에 이제 방산 소프트웨어로 이제 출범을 했었는데요. 좀 계속 안정적으로 매출은 나오고 있었고요. 큰 문제는 없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외의 사업 분야를 확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다른 사업 분야에 접목을 하고 이것들을 사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 이전의 동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올 초에 그렇게 진행을 좀 했었고요. 고민을 하면서. 근데 이제 올 초에 아시다시피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헬스케어 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헬스케어 쪽에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너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뭔가 새로운 기술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산업적으로 런칭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좀 받아들이는 형태로 해서 좀 더 보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마침 이제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라는 내용을 먼저 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그 테크노파크 쪽에서 이제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거리와 그다음에 그런 고민거리들을 산업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많은 코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현 상황에서는 이제 무접촉형으로 어떤 생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저희도 계속 동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 어떤 탐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애트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무접촉으로 생체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들에 대해서 먼저 온라인으로 저희가 기술에 대한 어떤 활용성이라든지 아니면 구현 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희가 직접 이제 애트리를 방문을 해서 실제 기술 시연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의 한계, 그다음에 저희가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료라든지 이런 협상을 통해서 이전을 이제 완료를 했고요.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개발자로서 원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기술을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기술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을 계속 덧붙임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가져야 되는 완성된 제품화 하는데 굉장히 좀 힘을 쏟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타 지원들을 좀 많이 받으면서 진행을 좀 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디지스트 쪽에서 비대면 관련해서 또 플로레이더 관련된 기술들을 같이 지원을 하면서 제품화를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올 초에 저희가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도나 좀 많이 높아서 저희가 그 금융 쪽 관련된 곳에 저희 쪽 일부분 생체 정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계약이 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직접 고용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기초지자체 쪽에 고령자 관련된 헬스케어 시범 사업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한 200군데 정도 설치하는 거에 대한 소형화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있는 소규모 단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공사 쪽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는 그 여러 지능 기관을 통해서 제품 홍보라든지 판로 개척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하드웨어라든지 산업적인 어떤 융합 이런 형태를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런 기술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생체 정보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다음 순서로 주식회사 아이큐어 BMP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큐어 BMP의 장관장입니다. 저희 아이큐어 BMP는 했을 때 총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하는 거는 경구 흡수의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했을 때 비강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입니다. 저희가 그 주사제로 쓰이는 약물들에 대해서 바이오 인핸서를 이용해서 소장 상부에서 약물을 흡수시킵니다. 그러면서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주사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펩타이드 약물이라든가 아니면 항암제 쪽에 대한 주사형 약물을 갖다가 그 경구제화시킵니다. 근데 또 하나 저희가 있는 기술 같은 경우는 비강 쪽입니다. 그러니까 셀 페네트레이션 펩타이드를 활용을 해서 이걸 갖다가 그 바이오 액티브한 물질과 같이 믹싱을 시키게 되면 이 상태에서 세포를 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했을 때 그 비강이라든가 아니면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치료가 요구되는 세포 안으로 약물을 갖다가 트랜스퍼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약물의 효능을 갖다가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크게 저희 두 가지 기술이고요. 저희가 지금 총 특허는 총 15개가 지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플랫폼을 했을 때 서울대 목포대에서 경구형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 이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대에서 비강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갖다 기술 이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했을 때 그 밑에 보게 되면 국방과학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해가지고 특허에 대해서도 통상시 특허를 갖다가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북대에서도 저희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믹싱을 하게 되면은 좀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강화시키는 것이 기술이 가능합니다. 총 15개 특허고요. 저희는 했을 때 저희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저희 플랫폼 기술에 그 어떤 바이오 신약이라든가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개발 업체가 있으면 같이 기술을 갖다가 믹싱합니다. 그 가운데 만들어진 기업이 원큐어젠이라고 있습니다. 아이큐어 BMP의 그 드럭 딜리버리 기술과 그 다음에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그 항암 펩타이드가 두 개가 믹싱이 되면서 저희가 펩타이드에 대한 안정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술 가운데 항암제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옥살리플라틴 같은 경우에 했을 때 그 대장암 쪽에 치료되는 항암제입니다. 옥살리플라틴 같은 경우는 했을 때 쓰이는 것이 주사제로 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저희가 바이오 인핸서를 활용을 해서 소장 상부에서 흡수시켜 가지고 바이오 어빌리티를 갖다가 25%까지 나오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메트레시드 폐암 항암제입니다. 이 약물 또한 했을 때 그 바이오 인핸서를 갖다가 컴바인 시켜 가지고 그 상태에서 소장 상부에서 흡수되면서 바이오 어빌리티가 19% 정도까지 나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주사형으로 기존에 쓰였던 것들에 대해서 경구 재화가 가능하고요.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는 했을 때 저희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술 가치 평가를 받았습니다. 총 옥살리플라틴 같은 경우 854억에 대한 기술 가치 평가를 받았고요. 네, 저희가 이걸 활용하게 되면 경구형으로 가면서 메트로놈ik 항암제가 가능합니다. 그 항암요법에 지속적인 저용량을 투여를 하게 되면 면역 항암제와 같이 투여를 했을 때 항암 효능이 월등히 증가함을 갖다가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테리파라타이드 골다공증 시장에서 시장 1위 품목입니다. 이 품목이 지금 시장은 한 2조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경구형 그 골다공증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바이어빌리티가 17%까지 나왔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 가운데 리라글루타이드라고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 시장이 약 5조입니다. 그 약물에 대해서 저희가 경구제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전북대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백신을 갖다가 특허를 갖다 기술 이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강화 저희가 것입니다. 저희가 아이케어 BMP의 기술 전략을 했을 때 그 흡수 증가된 바이오 이네싱을 가지고 바이오 베타 약물의 체내 전달 패러다임을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신재형에 대한 바이오 베타 약물에 대한 글로벌 시장 진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자 편의성을 개선한 약물 개발,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진단, 치료, 예방을 가능하게끔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는 상장을 하면서 기술 매출액에 대해서 기술 매출, 제품 매출까지 해가지고 약 2,500억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했을 때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향을 합니다. 했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플랫폼에 만약에 좋은 물질을 컴바인할 수 있으면 언제든 협업이 하고자 합니다. 아이케어 BMP가 글로벌로 갈 수 있게끔 갈 수 있는 그 성장은 기술 이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기술 개발을 했고 글로벌로 진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업으로는 저희 주식회사 코이즈 발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수 사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대상 기업은 주식회사 코이즈입니다. 기업 관계자분이 오늘 좀 일정상 그동안 마케팅을 수행했던 이드리서치에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화 전문회사 이드리서치의 용종수 상무입니다. 전체 기업 현황이라든가 기술 이전 배경,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향후 계획, 주로 마케팅 활동 범위 내에서 기업의 현황을 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드리서치는 전남 TP, 광주 TP와 함께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전남 그 컨소시엄에서 마케팅 글로벌과 국내 기술 이전 마케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인 코이즈는 충북 충주에 소재하고 있고 서울 사무소와 또 중국 그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광학 기반의 소재 필름 사업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해 왔습니다. 여기 그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이제 발굴한 이 기술은 카이스트 기술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작년도가 되겠죠. 벌써 13개월, 14개월이 됐습니다. 기업 쪽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굴을 위해서 설명에 참여를 하시게 됐고요. 카이스트 조성호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금속 산화물 산화물 소재 중에서 특별히 기업이 수요 기업으로부터 관심을 받은 AL2-3를 포함한 몇 가지 물질에 대해서 기술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도입은 올 7월에 기술 이전이 되었고요. 이 기술의 큰 장점은 메탈로부터 산화물 소재를 편하게 쉽게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로부터 기업이 수요 기업으로부터 받은 그 니즈에 기반한 물질을 선정을 하게 됐고 올 7월에 기술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이즈는 이제 도광판과 관련된 비즈니스로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분야가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그동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소재 부문의 어떤 강점을 활용을 해서 신시장,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기술 발굴을 추진하였고요. 작년도 9월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수요 기업이 가지고 원하는 그 니즈에 맞는 물질을 이제 발굴하고 연구자 미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지금 1년 2개월이란 시간으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요. 충북 테크노파크로부터 이제 설명회 소개를 받고 작년 9월에 설명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개월 후인 작년 10월에 연구자 미팅이 추가적으로 진행됐고 수요 기업이 원하는 그 내용에 기반한 그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올 7월에 자그마치 한 9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물질 검증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런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현재는 이제 교수님도 별도의 R&D 트랙을 통해서 기업의 R&D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계시고 기업 자체적으로도 이제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한 인프라 구축, 또 인력 채용, 또 사업 전략 추진을 위한 활동을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수요 기업이 원하는 분야, 현재는 2차 전지의 양극 활물질의 첨가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세트 업체 그리고 양극 활물질 기업과 물질 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기술 이전 당시에 기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성능 평가는 다 완료가 됐지만 제품 단위에 들어가서 필요한 그런 요소 기술에 대한 해결은 아직도 양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쪽에서도 별도의 R&D 트랙을 갖고 계시고 기업 쪽에서도 사업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추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업 전략 부문에 있어서 한국 BI 기술사업화 협회에서 지원하는 신성장 동력 기술사업화 부문의 BM 기획이라든가 또 충북 TP로부터 BR&D 그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인증 평가와 관련된 그런 후속 지원도 지금 받고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R&D 재발견 사업이라든가 기타 소부장 분야의 그 인증 평가 부문에도 좀 도전을 해볼 예정입니다. 현재 AL2-3의 어떤 특별한 어떤 특성을 이용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이제 고객사로부터 이제 물질 평가를 받아서 이제 그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생산 시설 확충을 다 포함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양산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수 사례 발표 중 마지막 발표인 주식회사 유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기술 이전 사업화 우수 사례 발표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유버 주식회사 김지우 책임이라고 합니다.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3차원 환경정보 기능이 적용된 자외선 살균 로봇에 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유버 주식회사는 2010년도에 설립해서 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품목으로 UV LED 경화기, 그리고 노광기 응용 제품, 살균 시스템, 주로 최근 들어서 살균 시스템 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안산 사이언스밸리, 경기도 테크노파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특허 100건 이상, 그리고 UV LED 국내 최초로 녹색 기술을 획득했고,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 그리고 장영실상 수상, 그리고 대한민국 기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기술력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일 2010년 이후로 특허 100건 이상,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영실상, 그리고 대한민국 기술대상, 최근 들어서 첨단 기술 확인 기업으로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교 쪽에 저희 R&D 센터가 건립 중입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도 여러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균 로봇 개발의 어떤 배경입니다. 2002년 사스 발생, 그리고 신종 플루 발생, 이런 세균과 바이러스의 어떤 이슈화들 때문에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유버 주식회사 설립 이후로 저희도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UV LED 살균 기술로 저희가 녹색 기술 인증을 획득했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2016년에 메르스 대유행 때 저희가 살균 모듈을 이용한 살균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때 실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살균 로봇으로 무인화된 살균 로봇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살균 로봇의 개요입니다. 저희가 살균 자외선 LED 광원이 부착된 그런 구동용 로봇 암에 부착되어서 살균 지점을 이동하면서 살균합니다. 이렇게 좁은 지역이 아니고 광범위한 지역을 이동하면서 무인화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실제 진행되었던 사진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고려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한 겁니다. 코로나 환자가 실제 병실에서 퇴실을 하고 난 후에 저희가 살균을 하고 전후를 비교를 하니 양성이었던 결과가 다 음성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저희 어떤 살균 기술력과 로봇의 어떤 무인 로봇을 융합을 해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했고, 이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어떤 기술과 융합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3차원 환경 정보를 이용한 로봇팔의 UV 스캔을 위한 동작 생성 기술, 이 기술을 올해 8월 31일 기술 이전을 받았고, 3D 맵, 파인 레지스트레이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체 감지 카메라를 이용하여 좀 라이다라고 합니다. 이용하여 공간의 환경 정보를 3차원 파악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변 사물하고 인체를 감지하고, 그리고 자율 주행 기능 이런 것들이 탑재된 겁니다. 이런 자외선 살균 로봇 시스템과, 그리고 어떤 이렇게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인체에 정보 기반을 해서 인체의 스킨과 그리고 옷과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 프로세스는 살균 서비스 의뢰, 그리고 조사, 그리고 자외선 살균, 그리고 내부 공간 인식, 이렇게 나중에 결과까지 저희가 다 제공하는 걸로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화 목표입니다. 전 세계 살균 시장은 현재 2022년 4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병원 시설, 복지 시설 이런 다중 이용 공간을 저희가 이렇게 케어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상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유버 주식회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우수 사례 발표 5개 기업의 발표를 들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수요 기술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의 주된 활동은 기술 도입을 희망하시는 기업을 발굴하고 기술 중개를 지원해드리는 활동을 이제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 도입을 희망하시는 5개 기업, 이제 수요 기업을 모셨고요. 이제 간단한 기업 소개와 어떤 기술이 필요하신지 수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발표로 주식회사 나노 IT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노IT의 박홍훈 지사장입니다. 간략하게 회사의 개요와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방향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수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우선 본사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으면요. 그리고 설립 일자는 2005년 5월입니다. 서울 쪽에 지사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임직원은 약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초창기에 네트워크를 시작을 해서 SKB IDC 위탁이나 난공불락이라는 디도스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진행하다가 2015년경부터 기업 메시지를 운영 및 솔루션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베트남에서 역직구를 통한 수출 매출을 올렸습니다. 기업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중개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솔루션인 PMS 5000이라는 솔루션을 개발하여 각 기업에 공급을 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진행했었던 베트남의 역직구에 대한 간략한 개요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필요한 수요 기술은요. 저희가 글라스홀이라는 유리 섬유에 대한 융해 여부 비파괴 검사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기존에 저희 토피가 보시다시피 투입을 하고 전기로 해서 가열해서 용해를 하고 그걸 다시 냉각하고 재투입하는 과정에서 현재 비파괴 검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전기로 하면서 이 용해하는 부분이 카메라를 시각에 의해서 용해 정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부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용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재가열을 한다든지 많은 시간과 전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 기술이 필요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화 반영은 폐글라스 처리 및 재활용이며 글라스홀 단열재, 건축자재 글라스홀 단열재로 재가공을 할 수 있으며 현재 기술 완성도는 총 9단계로 나눠서 일단 6단계 정도 시제품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저희 두 번째 수요 기업으로서 주식회사 커넥토 발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커넥토의 강태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와 수요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커넥토는 2016년 제주도에 전기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에 맞춰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기버스 약 60여 대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로는 배터리 교체형 스테이션 운영, 플러그인 타입 전기버스 충전 서비스, 배터리 통합 관제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 그리고 전기버스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은 2018년부터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기버스 사업자들이
영세하다 보니 배터리, 전기버스, 충전 서비스 등의 매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텔레매티스, 즉 관제 시스템이 전무하여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커넥토 같은 업체의 필요성, 전기버스 유지 관리 서비스는 왜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버스의 특성상 배터리 업체, 차량 메이커, 운수사, 충전기 업체 등의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기버스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파편화된 서비스 체계로 원활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배터리 또는 구동 모터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AS 기간이 최대 2달 정도 소요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운수업체들에게 저희와 같은 통합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커넥토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첫 번째 서비스입니다. 배터리 교체형 BSS 시스템이고요. 2016년 제주도에 총 2기의 버스 스테이션이 건설이 되었고 버스가 스테이션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방전된 배터리를 로봇에 의해 자동으로 교체하는 시스템입니다. 총 급속 충전기 6기와 9개의 배터리 그리고 2개의 교체형 로봇이 장착이 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체형 시스템은 운전기사가 교체 요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교체가 되고 차량을 출차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림과 같은 형태의 모습이고요. 현재 제주도에 총 2개 사이트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플러그인 타입 전기 충전 서비스입니다. 전기 버스의 90% 이상은 충전형 타입입니다. 물론 저희도 충전형 타입을 가장 많이 서비스하고 있고 현재 충전기도 총 20대 가량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시내버스 특성상 매우 짧은 충전 시간과 과도한 사용량에 따른 충전기의 고장 등이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TOC 운영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입니다. 전기버스, 배터리, 충전기 등에서 올라오는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LTE와 IoT 프로토콜을 통해서 TOC 관제센터 서버로 게더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분석하여 차량 및 배터리, 충전기 등의 사용 패턴과 운영 관리, 유지 관리, 고장 예측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수요 기술입니다. 당사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충전기의 잦은 고장과 대당 월 평균 200에서 400만 원가량의 고가의 유지 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고장이 없는 충전기 수요와 사용자들의 기능 개선 요구를 반영한 충전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주안점은 짧은 시간, 많은 사용량에 적합한 충전기 스택과 장애 발생 시 관제 시스템과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추가하여 수명이 길고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충전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커넥토는 앞으로 운수사, 관공서, 배터리 제조사, 차량 메이커들과 면밀히 협조하여 엔드 유저와 하드웨어 간의 미들웨어 같은 존재로서 원활한 전기버스 운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수요 기업으로요. 저희 주식회사 맥파이테크 발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맥파이테크의 정용주 팀장입니다.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맥파이테크는 핵심 기술인 레이저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 레이저를 활용해서 고객들의 불편한 삶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과 기술들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총 특허와 상표 그리고 디자인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총 16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웅철 대표님과 마케팅 팀 그리고 생산 그리고 R&D 그리고 기획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성, LG, 코트라의 경력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품인 저희의 첫 번째 제품인 양방 레이저 거리 측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줄자나 이런 부분으로 측정할 때 이렇게 위험하거나 아니면은 이동하면서 측정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세계 최초로 양방향 레이저 거리 측정기라는 VH80을 개발하였고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양방향 측정은 기존 단방향 측정보다 한 번의 측정으로 3가지 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측정 효율이 굉장히 높고요. 기존의 단방향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있는데요. 단방향도 이동을 해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동 경로를 최소화해서 측정 효율을 높이고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통해서 데이터의 기록 관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JPG, PDF, 엑셀 파일과 같은 이런 데이터들로 추출이 가능해서 향후 작업에도 굉장히 효율성을 높인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은 그래서 MBC 구해조문제에서도 올해 4월경에 상품으로 저희 제품이 배급되면서 굉장히 많은 노출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킥스타터라는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채널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입을 성공했고요. 하나 약 13억 원의 프리오더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속 제품으로 이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가 높은 초소형 레이저 거리 측정기 M30을 곧 출시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자동 수평을 보조할 수 있는 VH80A라는 업그레이드 제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제품으로 스마트 레이저 신장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가정에서 이제 키를 측정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가정에서 이렇게 측정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측정한다고 해도 정확하지 않은 키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레이저를 활용해서 레이저 신장계를 만들었고 그거와 연동되는 성장관리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레이저 신장계는 기존 초음파 신장계와 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레이저 소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정확한 값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게 GIF로 되어 있는데 천장의 길이와 그리고 어린아이의 어린아이의 머리부터 천장까지의 거리를 감산하여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캘리브레이션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정확도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체중계에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성장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빠르게 이 부분 넘기겠습니다.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 해외 국내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고요. 조달청으로도 우선 추천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2018년에 설립되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레이저를 핵심 기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 기술이 있는데요. 현재 레이저의 송신부와 수신부가 지금 동축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레이저 모듈의 크기가 크고 그리고 정확도가 낮은 그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레이저 모듈의 단일화 및 소형화에 대한 기술 그리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수요 기술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헬스케어 분야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획득한 데이터들을 빅데이터화해서 생체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과 이에 따른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수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다음 발표로 주식회사 토마스 엔지니어링 발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진행할 토마스 엔지니어링의 양희만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근본 진행할 사료는 저희 토마스 엔지니어링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엔지니어링은 1998년도에 회사 설립이 되었고 현재 지금 클린룸 케이블 무빙 시스템인 톰포드를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클린룸 무빙 케이블 시스템은 독일 프라우퍼 연구기관에서 IPA 인증, 즉 클린룸 분진에 대한 인증 1등급을 획득한 제품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국내 특허 23건, 해외 특허 2건, 그리고 상표권 10건을 저희가 지금 지적재산권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지식재산 경영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충북 스타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제 1998년부터 회사 설립을 진행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자동화 로봇 관련된 연구를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3년에 클린룸 무빙 케이블 시스템 제조 개발을 시작해서 2015년 AMX 전시회 때 그 제품을 출시하여서 LG,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제품을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제품들입니다. 현재 가장 저희 당사의 주력 제품인 클린룸 무빙 시스템이며 이 제품은 EPTFE 소재를 이용을 해서 겉표면의 분진 마찰 기술을 제로화시켜서 분진이 발생하는 영역을 최소화시킨 제품입니다. 동일하게 클린룸 무빙 케이블 시스템인 톰포드를 확장시켜서 그 옆에 톰포드 플래시라 해서 기존에는 전선들이 낱개로 다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분리된 전선들을 하나로 통합을 시킨 제품이 톰포드 플랫입니다. 톰포드 플랫을 좀 더 확장해서 케이블 베어에서도 같이 쓸 수 있는 톰플랫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원단 접합, 즉 포드에 관련된 원단 접합과 그리고 관련된 자동화 케이블 제조, 그 포드가 지지할 수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기술력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번에 저희가 전선을 하면서 광경화형 난연성 절연수지 조성물에 관련돼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제품을 납품하다 보니까 고객사 쪽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전선은 좋은데 저희 제품은 좋은데 과연 이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그럼 화재에 대한 그 부분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난연 성분이 좋은 전선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번에 광경화형 난연성 절연수지 조성물에 관련된 수요 기술을 이야기를 했고 이 수요 기술에 대해서 이제 한국화학연구원과 좀 의뢰가 돼서 화학연구원 측에서 그 광경화형 난연성 절연수지라는 이러한 그 특허를 저희 쪽에 기술 이전이 되어서 저희가 한번 이 제품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화형이 가지고 있는 PVC 레진이라든지 이런 특성들을 저희가 그 화학연구원 박사님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받았고 그 기술 이전 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이제 외부에 계시는 그 PVC 컴파운드 업체에 의뢰해서 저희가 새로운 레진을 개발을 했고 그 개발된 레진을 가지고 자동화 케이블을 저희가 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첫 제품인 클린룸 무빙 케이블 시스템에 적용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래서 PVC 컴파운드를 다음과 같이 개발을 했고 이 개발된 컴파운드를 통해서 현재 제품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현재 제품 샘플입니다. 현재 이 개발된 제품을 통해 저희가 직접적인 매출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이 매출을 통해서도 향후 앞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쪽에 매출을 계속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주식회사 세린셀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진 특허사무소 김순웅 변리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세린세일즈의 기술 이전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세린세일즈의 대표님을 대신해서 회사의 소개와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린세일즈는 그 단어에서 의미하는 것처럼요. 셀 안에 셀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마 그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세포 치료제는 실은 이제 단위 세포인데요. 이 세린세일즈라는 회사는 이 셀들을 그런 매스 형태로 만들어서 그 세포 치료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3차원 조직 형상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3차원 형상의 그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오가노이드라는 형태로 만들고요. 이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재생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오가노이드 재생의학 치료제로 첫 번째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 분야가 피부 재생의학 치료제 분야이고요. 두 번째는 연골 결손과 골관절염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CM 임플란트 충전제인데요. 이 세 번째 파이프라인과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재생의료가 필요한데요. 재생의료는 그야말로 우리가 손상된 어떤 장기라든지 신체 일부분들을 그야말로 재생시키는 그런 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그러한 방법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질병의 증상의 완화가 아니라 실제 치료의 완치에 이르를 수가 있고 약물이나 단위 세포의 주입이 아니라 오가노이드 형태로 조직 모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고 조직을 재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생의료 시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시장이 프로마이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하게 세포를 배양해서 투입하거나 부족한 경우에 유전자를 더 투여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피브린 글루라든지 셀 매스 형태로 투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한계들이 있고 이러한 한계들을 세린셀질의 기술로서 극복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가지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혈관 재생 치료 분야나 회전 근개나 디스크 치료, 그다음에 실험이나 연구용으로도 활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 파이프라인의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은데요. 가장 빠른 피부 재생 의학 치료제는 비임상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단위 셀을 여기는 그 단위 블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작은 단위의 그 매스 형태로 만든 다음에 더 큰 형태의 오가노이드 형태의 더 큰 조직 라이크한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단위 셀이 아니라 큰 덩어리, 소위 덩어리 형태의 세포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피부 재생 분야나 연골 결손, 골관절염, 그리고 ECM 기반의 임플란트 충전제로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올건이라고 하는 장기와 노이드라고 하는 유사입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심장과 비슷한, 뇌와 비슷한, 신장과 비슷한 장기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장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를 형성하는 세포들로 이루어지고 장기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오가노이드 기술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세린세일즈의 기술은 일반적인 그러한 플랫폼 그 오가노이드를 제작하는 기술과는 다르게 사이즈와 스페이싱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원하는 형태의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피부 재생에 대해서 그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그런 보톡스라든지 필러로 쓰이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실험들을 통해서 그 효과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마우스의 인비보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12주간 그 볼륨이 유지되고 있고 실제 장기간 분포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골관절염에 대한 치료 분야인데요. 종전까지 셀을
직접 주입하거나 유전자를 함께 넣거나 아니면 자가 연고를 통해서 치료하고 있지만 이러한 치료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린셀즈의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오가노이드 조직 모듈을 통해서 실제 조직과의 접합성을 확인하였고 또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연골 조직이 재생되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큰 동물인 미니 돼지를 통해서 연골 조직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화살표가 있는 부분과 우측편에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 과정식이라든지 염증 반응이라든지 이형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ECM 기반의 임플란트 충전 기술에 관한 것인데요. 실은 이제 이 ECM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탈세포화를 하고 ECM을 구축하고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린셀즈가 보유하고 있는 3차원의 단위 블록이나 오가노이드 조직 모듈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ECM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랑 접목을 하게 되면 효과적인 임플란트 기술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는 기술은 ECM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수요 기업 5개 기업의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술 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더 많은 수요 기업을 조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장 발표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저희 기술 사업화 대전의 링크로 이제 기업 소개랑 그리고 수요 기술 홍보 영상을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오토를 포함해서 7개의 추가적인 영상이 있으니까 기술 사업화 대전 홈페이지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주식회사 오토의 기업 소개 및 수요 기술 내용 영상으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없나 할까? 나는 오토는 무엇을 하는 회사일까요? 오토를 소개합니다. 오토는 텍스트 기반의 챗봇에서 대화형 AI 보이스 앱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솔루션에 대해 연구합니다. 이는 언택트 시대에 맞는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AI 보이스 앱은 무엇일까요? AI 보이스 앱이란 음성 명령만으로 클라우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불러내서 사용자와 서로 질의응답을 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오토는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유아, 노인, 장애인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는 인간에게 가장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인 말하기 방식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도 활용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토의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오토의 솔루션은 자체 기술력을 개발한 AI 기반의 음성인식 응용 디바이스와 대화형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서 추천 알고리즘과 기계 독해 학습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맥락에 따른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여 정확한 답변을 도출해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루션은 어떻게 쓰여질까요? 오토는 AI 음성 비서 플랫폼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AI 대화형 정보 제공 서비스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AI로 대화하는 기술이기에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별도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럼 이 솔루션은 어디에 활용되어질까요? 여행 투어, 축제 안내, 기업 고객 서비스, 공공 서비스, 교육, 게임, 법률, 에이전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토가 필요한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성인식 및 독해 이해 능력을 다방면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고도화된 기계 독해 학습 MRC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토는
기계 독해학습 고도화를 통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컨텐츠 개발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오티오는 세상을 편리하게 하고 솔루션을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예, 현재까지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의 우수 사례와 수요 기술 발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세션으로 공급 기술 발표가 남아 있고요. 공급 기술 발표는 기술 이전 그리고 판매를 희망하시는 이제 개발자분들, 공급 기관을 모시고 발표를 듣는 순서이고요. 공급 기술은 특히나 저희 NTB 국가기술은행에 업로드된 기술 중에서 우수 기술을 5건을 선별을 하여서 저희가 자리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총 5개 기관에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한국나노기술원에서 발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나노기술원의 전동환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기술 내용은 키오스크 등에 활용 가능한 자기장을 이용한 고감도 저전력 터치 센서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소개와 기술 개요, 기술 내용, 특장점, 적용 분야,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이제 공학으로 이제 박사를 받았고요.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이제 동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록 개수는 지금 현재 이제 매질 분석 장치 및 그 방법 외에 36건 정도가 있고요. 특허 기술 이전 건수도 이제 적외선 컬러 영상 획득 시스템 및 방법 외에 7건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술은 홀 효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 효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술은 이제 140년 전에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자석이 있으면 이제 자기장이 발생을 하고 그 자기장 속에 이제 도체가 있을 때 도체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홀 전압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도체가 있을 때 이 도체의 수직으로 이제 자기장이 있다고 하면은 전류를 그 도체에 흘리게 된다고 하면은 전류가 흐르다가 그 전류가 흐를 때 이제 거기에 있는 전하들이 한쪽 방향으로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이제 쏠리게 됩니다. 힘을 받아 자기장에 의해서 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쪽에는 이제 전자가 쌓이게 되고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됐을 때 이제 이쪽에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양단에 홀 전압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홀 전압은 여기 보시는 식에 의해서 바와 같이 전류에 비례하고 자속에 이제 비례하게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캐리어 덴시티와 이제 이 두께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한 것은 이제 밑에가 되겠고요. 위에는 측정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홀 효과에 대한 것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큰 회전체에 많이 쓰였습니다.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자동차나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홀 센서들은 다 들고 다니고 계십니다. 지금 휴대폰에 나침판 같은 것들을 이제 한 10년 전에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지금은 다 들고 다니고 계시죠. 본 이제 특허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압력 센싱 장치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자기기에 이제 적용할 것이 되겠는데요. 자기장을 이용한 이제 감지를 해서 이제 고감도를 하겠다는 것이고 소형화를 하기 위해서 터치 센서용으로 이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전자기기 같은 부품들이 사용자 제어하고 이제 기능성, 편의성, 그다음에 또 디자인이 이제 새로운
소비자들의 이제 요구들이 되겠죠. 그렇게 만들려면 작게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게 만들 수 있게끔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게 되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기존의 프레임 같은 것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게 되겠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를 이용한 이제 스위치로 변환이 이제 프레임 자체를 이용하고 홀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스위치를 이제 만들겠다는 게 이제 이 특허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전자기기 프레임이 보면 강도가 매우 강하게 되겠는데, 그것들이 프레임 변형에 그러니까 변형이 적게 되기 때문에 높은 감도가 이제 요구가 되는 것이고요. 낮은 힘을 센싱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프레임이 있을 때 자기 센서가 위치하고 그 자기장을 이제 프레임이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전자기기의 스위치가 이렇게 미려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감도에 대해서 이제 계산한 거가 되겠고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스킵을 하고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고 좀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추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의 특장점은 이제 터치 센싱이 새로운 방식으로 가능하고 높은 변이 민감도를 이제 갖는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응용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 재산권 현황은 이 아래 연락처로 주시면은 친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첫 번째 공급 기술 발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순서로는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 모시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 근무하는 김현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 특허 기술은 미세조류의 유형 성분을 함유한 소금의 제조 방법과 그렇게 만든 소금이 되겠습니다. 저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해수에너지연구센터에 근무하면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해양 심층수의 다목적 이용 개발,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해양 심층수의 에너지 이용 기술과 해수온도 저발전 실증 플랜트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과제들을 통해서 저는 해양 심층수를 이용한 특정한 유용 성분을 증강시키는 미세조류의 배양 방법과 이것들을 이용해서 소금을 만드는 특허 등 한 60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 미세조류 소금에 대한 특허 기술을 소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먼저 이 특허 기술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해양 심층수를 살균 여과하고 농축해서 농축해수로부터 미세조류를 배양한 후에 조류와 농축해수를 동시에 건조시켜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약간 더 상세하게 보면은 첫 번째는 살균법 또는 여과법 등으로 전처리를 하고 나서 역삼투막이나 진공 증발 농축 과정을 통해서 해양 심층수를 고미네랄 고영양염으로 먼저 농축을 하게 됩니다. 이 농축된 고염 고미네랄수를 배양액으로 해서 두날리엘라 또는 스피루라이나 등을 배양을 하고, 이 배양 과정에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베타카로틴 등의 유용한 성분이 많아지게 한 후에 이것들을 동시에 다 건조를 시키게 되면은 베타카로틴 등의 유용한 성분들이 함유된 그런 고급 소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배양해서 건조한 미세조류를 해수 소금에 첨가한 첨가 소금도 이 기술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러한 공정을 보여주는 그림들을 한 장으로 소개한 게 이와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해양 심층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동해 바다에 많이 있고 수심 200m보다 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차갑고 깨끗하고 영양염이 아주 많습니다. 표에 있는 것처럼 해양 심층수의 영양염은 표층수에 비해서 수십 배 내지 수백 배 많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해양 심층수, 이것을 농축한 고농축 영양염 미네랄이 있는 배양액을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미세조류를 배양하게 되면 효과적인 배양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농축 과정에는 역삼투막이라든지 진공 증발 농축법 등을 이용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그림이 위에 있는 사진과 같은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농축된 그 농축수를 배양액으로 해서 미세조류를 집중하고 배양을 하게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그 생물들은 해양에 있는 식물들은 해수의 농도에서만 자랄 수 있는데 스피루리나라든지 두날리엘라 이런 것들은 3.4%의 해수 농도인 일반 해수뿐만 아니고 그보다 한 5배 내지 8배 정도 더 농축된 고염수에서도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축수를 배양액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 이러한 염분과 온도가 적절한 자극으로 작용하게 되면 특징한 색소 성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베타카로틴 등이 많아지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착안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사진이 이런 미세조류를 배양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렇게 배양한 미세조류를 함유한 고농축 해양 심층수를 건조만 하면 소금이 되는데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온의 방법들은 적절하지 않고 좀 저온에서 동결 건조라든지 진공 분무 동결 건조 등의 방법으로 소금을 만들게 되면은 그 성분들이 남아 있는 소금이 가능합니다. 그 장치가 오른쪽에 있고 그 결과물들은 밑에 있는 사진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의 특장점은 미네랄과 영양염이 많은 해양 심층수를 쓴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이걸 농축해서 미세조류를 배양해서 미세조류가 가진 유용한 성분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자극, 염분이나 온도를 가지고 색소 성분이 많아지게 하면은 그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소금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특장점은 우리가 이제 해수를 가지고 먹는 물을 만드는 담수화를 하게 되는데 담수화를 할 때 농축되는 물들을 부산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버리는데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수 담수화 부산물을 이용한다는 측면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 시장의 소금 시장의 규모는 한 3억 톤 정도 되고 그 금액은 한 3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소금 시장은 한 300만 톤 이상이 되고 1조 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장에서 어떤 소금이 좋은지에 대한 경쟁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좋은 소금은 저염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고미네랄 소금 또는 원료 물질이 청정한 것 또는 특정한 성분이 있는 것 등으로 이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인데 해양 심층수의 청정성과 미네랄성, 미세조류의 특정한 성분들이 남아 있는 소금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유용한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세계 시장으로 특화된 프리미엄 소금들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특허는 저희가 2012년도에 등록을 했고 현재 등록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일본과 중국에도 특허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본 특허 기술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고 본 특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공급 기술 발표로 국민대학교에서 저희 발표 기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의 김상철 교수입니다.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은 전자회로용 RFID 자동 태그 검사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개발했던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개발되었던 내용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회로 인쇄형 RFID 태그 실시간 검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추론과 등록이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회로 인쇄형 RFID 태그를 위해서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을 같이 개발했던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드웨어 구성품인 시스템 제작 부분과 그 다음에 RFID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테나에 대한 그런 제작 부분, 그 다음에 RFID를 리더하는 리더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RFID가 이렇게 롤에 감겨져서 풀리면서 검사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롤에서 불량된 그런 RFID가 있으면 불량 마킹을 하는 마킹 장치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승용차 요일제에서 사용되었던 그러한 RFID를 만드는 중소기업 업체와 함께 개발했습니다. 저희들이 RFID 태그 인식 성공률을 보면 실질적으로 릴레이 RFID가 원천적으로 고장이 에러가 있을 경우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석세스한 그런 RFID를 읽어내는 그러한 그 동작, 그래서 그런 석세스풀 레이트 같은 것도 인식 성공률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속도인데요. 검사 속도가 롤이 풀리면서 어떤 정도로 빨리 검사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RFID가 여러 분야에 사용되다 보니까 승용차 요일계도 사용되고요. 도서관에 있는 책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얇은 RFID 그런 폭이 얇은 그런 RFID도 검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그 수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드웨어 부분과 그다음 소프트웨어 부분을 같이 만들면서 하드웨어 부분은 이제 모터의 제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었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그런 하드웨어에 올라오는 데이터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양분량을 검사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드웨어 부분에서 시스템 부분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보면 호스트 컴퓨터가 RFID 리더기와 연동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커, 프린팅이죠, 잉크젯 프린팅이고, 그다음에 모터 제어까지 이런 세 가지를 이제 연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신 프로토콜로 연결이 되어서 입력, 그다음에 출력. 입력으로는 이제 트리거 신호로 해서 이 RFID가 이제 입력이 들어온다. 그래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양분량 검사하고 이 RFID가 불량이면 마킹하는 그런 형태로 제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러한 소재 쪽과 같이 함께 산학연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소재, 전기, 전자, 컴퓨터 이렇게 해서 각종 연합된 그런 형태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코스트도 다운을 시키는 쪽에서는 이제 RFID의 하드웨어 쪽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의 내용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삽지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총 6개의 총에 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마다 RFID 태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계속 검사해 줘야 됩니다. 한 공정에서 충격으로 인해서 RFID 태그가 불량이 나는 경우에도 이전 공정에서 살았더라도 그 다음 공정에서는 이제 페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마킹을 해줘야 되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평가 항목으로는 체크 성공률, 그다음에 트리그 오류. 그래서 트리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쇄 성공률이라든지 마킹을 잘하고 있는지 실시간 검사 속도도 평가 광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이제 바코드 시스템 자체가 트리거 신호가 되어서 RFID의 삽지에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바코드를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RFID를 읽어라 하는 그런 트리거 신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트리거 신호들이 곳곳에 있었고 그 6개의 트리거 신호들을 계속 인지해서 마킹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중소기업 업체에서 이 롤투롤 머신을 이용해서 RFID 롤을 풀리면서 6개의 공정을 통해서 각각의 공정에서의 RFID 태그가 페일이냐 석세스이냐를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우측에서는 안테나가 1초당 10번씩 한 개의 RFID를 1대1로 그렇게 읽는 그런 장면입니다. 실험실에서 프로타입으로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실험실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마킹의 펀칭 그런 잉크 프린터의 그런 그 위치도 여러 가지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제 모델명과 사용했던 장비의 규격들을 여기에 나타냈고요. 네, 마킹 장비와 그다음에 프린팅 장비의 연동 이런 부분도 우리는 이제 출력 장치로 연결해서 이렇게 불량 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금의 알고리즘 지나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불량난 곳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도 개발해서 우리가 구현을 했고요. 한 RFID는 한 2.5cm 정도까지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격은 2.5cm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윈도우 OS에서 만들었고 이 트리거 신호가 이벤트 신호가 되어서 몇 가지 스레드를 이용해서 검사 스레드와 그다음 입력 스레드 두 가지 스레드를 이용해서 출력 스레드까지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고요. 롤의 속도라든지 태그의 간격, 그다음에 안테나 마커의 간격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조정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EPC 프로토콜에 의해서 만든 그런 프로토콜 슬라이싱도 다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음 연구 과제로는 저희들이 리얼타임 OS를 이용해서 알토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레드 관리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의 OS를 장착하고자 이런 추가 과제도 추가 항목도 도출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모시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김상윤 교수님 연구실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윤인호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햅틱 테크놀로지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기술 소개를 해드릴 기술은 먼저 그 전에 저희 연구자 소개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지금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한국 햅틱스 연구회 회장을 지금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논문으로는 현재 햅틱스 관련 논문이 209편에 SCI 논문만 총 47편 정도가 있으시고 다음과 같은 수상 내역이 있으십니다. 네. 네, 먼저 기술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기술을 소개해드릴까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하다가 자기유변 탄성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전자석이 적용된 가변 강성 그리퍼 및
이를 이용한 비정형 물체 피킹 방법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나라의 이제 산업 형태가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산업 구조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점차 다품종의 소량 생산 형태로 사업 형태가 이제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그런 공장에서 물건을 피킹하는 이런 그리퍼의 경우에도 물건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그런 물건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조우들, 그 손가락 모듈들이 변형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손가락들을 변경하지 않고도 이런 다양한 다품종의 물체들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연구 개발을 하게 된 그 기술이 다음 기술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기술은 그리퍼 손가락에 형상 적응형 스킨이라는 게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형상 적응형 스킨은 자기 유변 탄성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자기 유변 탄성체는 기본적으로 자기장에 따라서 이제 자기장이 인가되느냐 인가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강성이 이제 말랑말랑하다가 단단해지다가 이렇게 바뀌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 유변 탄성체의 원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랑말랑한 고무인데 이 고무 내부에 고밀도의 철가루들이 섞여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진짜 고무처럼 말랑말랑한데 누르면 이제 형상이 바뀌었다가 누른 손가락을 떼게 되면은 이제 다시 원상복귀가 되게 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은 이 자기 유변 탄성체가 이제 단단하게 강도가 바뀌게 되면서 그 물체 누른 그대로의 형상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대로 형상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만약에 말랑한 상태에서 어떤 물체를 누르게 되면 그 물체의 형상대로 이제 자기 유변 탄성체가 변형이 되게 되는데요. 이 변형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자기장을 인가하게 된다면 자기장을 인가하게 되면은 그 자기 유변 탄성체가 물체의 형상대로 그대로 굳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 유변 탄성체는 물체의 형상대로 굳게 되면서 그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방금 이전에 이제 페이지에서 보이셨던 것처럼 잠시만요. 그리퍼에 이제 있는 이 그립 붙어 있는 자기 유변 탄성체가 물체의 형상대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굳어서 물체 형상과 상관없이 그 물체를 들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뭐 약한 물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깨지기 쉬운 물체나 아니면 원형 물체, 뭐 사각형 물체, 다양한 형태의 물체를 그 물체의 형상에 맞추어서 이제 이 형상 적응형 스킨이 모양이 변화하기 때문에 피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자기 유변 탄성체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 동영상은 저희가 이제 논문에서 이제 이 MRE 자기 유변 탄성체를 기반으로 하는 논문에서 이제 제출했던 영상인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좀 틀어주시죠.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는 말랑말랑한 고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녀석을 간단하게 자석 위에 올려놓게 되면은 방금 전까지는 말랑말랑했던 녀석이 형상이 어느 정도 이제 눌렀을 때 고정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원리를 갖고 있어서 이런 원리를 기반으로 지금 그 가변 형상 이제 피킹 그리퍼를 제작을 하였고요,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걸 그리퍼뿐만 아니라 그냥 햅틱스 쪽, 이제 햅틱 액추에이터 쪽에도 많이 적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용 분야는 현재는 이제 이 그리퍼 분리 시스템에서 이런 다양한 물질을 피킹할 수 있는 그리퍼를 개발하는데 먼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 물체 자체가 강성이 이제 말랑말랑하고 단단하고 한 이런 강성이 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제 햅틱스 쪽에도 적용을 해서 이제 사람의 손가락에 이제 말랑말랑하거나 단단한 감각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VR 햅틱 시스템에도 저희가 적용을 해서 다양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식재산권 현황은 저희가 우선 엄청나게 많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 유변 물질 관련된 특허만 간단하게 이제 나열해 와서 이 정도고요. 사실 여기에 나열된 거 이외에도 더 많은 이제 특허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연락처를 딱히 적어놓진 않았는데 오늘 이제 저희 연구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인터랙션 연구실로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생각보다 좀 시간이 빨리 걸렸네요. 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희 공급기술 발표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구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동차 번호판 인식 및 주차 관리 시스템인데요. 자동차 번호판 인식이라는 게 최근 기술은 아니고 오래된 전통적인 기술인데 지능형 어떤 영상 분석 시스템 등을 개발할 때 이 번호판이 빠질 수 없는 또 핵심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형식은 같고요. 이러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분야 2번 연구 분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컴퓨터 비전 연구실은 지능형 영상 분석과 실감 미디어 분야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능형 영상 분석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객체 검출 및 추적, 오류 검출, 번호판 인식, 얼굴 인식이 주된 내용이고요. 또 같은 기술입니다. 응용은 상당히 달라 보이는데 공통 기반 기술이라서 저희들이 실감 미디어 기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스처 인식 기반 인터랙션, 자유시점 비디오 테크놀로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스마트 사이니지, 3D 모델링, 다이내믹 3D 모델링 이런 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특징은 아주 원천적인 그런 기초 기술을 한다기보다는 최첨단 기술을 좀 실용화하는 쪽에 좀 포지션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과 그런 협업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해오고 실제 그런 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노하우를 상당히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기술 이전 실적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주요 기술 항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인식 기본이고요. 그리고 번호판 인식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차종 인식 이게 어떤 그러니까 버스냐 트럭이냐 이런 것도 기본이겠지만 이게 소나타인지 그랜저인지 그런 차종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 드론에서 여러 가지 감시를 많이 하게 되는데 드론이 촬영한 각도가 굉장히 각이 좀 불리한 각도입니다. 그래서 드론 촬영 각도에서 왜곡되는 것이죠. 번호판이. 이런 자동차 번호판 인식을 하고 있고 네 번째 번호판 생성 규칙에 의한 다양한 학습용 번호판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고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요. 또한 크롤링을 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고 또 새로운 번호판 체계가 나올 때는 그에 따라서 또 생성과 또 크롤링 해야 되는데 이때 어노테이션 툴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번호판 인식의 핵심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기 위한 주변적인 프레임워크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5번째 주차 관리를 위한 주차 여부 이런 것들 해왔고 그리고 또 기업체들이 전시회 같은 데서 기술 데모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자유롭게 데모할 수 있는 통합 데모 모형 제작 자동화된 모형 제작도 기업체랑 만들어서 전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는 게 컴퓨터 비전, 핸드크래프티드 컴퓨터 비전을 전통적으로 사용했는데 최근 당연히 딥러닝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딥러닝이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초기와 후반부인데 그런 것들은 컴퓨터 비전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합 시뮬레이션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이 기반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전부 구성을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경량화를 위해서 욜로와 레슨넷을 통해서 번호판 검출과 번호판 인식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고요. 네 번째, 그래서 번호판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구이 프로그램까지 완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한 번호판 인식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학적 왜곡이라든지 블러링이 심한 경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종 인식인데요. 주차 관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차들이 진출입했는지는 이제 차종
까지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더구나 여기에는 표시 안 했지만 차량 하부에 위험한 물질을 부착해서 기관을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하부 검색 기능까지 사실은 같이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인식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왜곡을 임의로 줘서 다양한 번호판 인식 환경을 자발적으로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자의도와 노이즈 조건들을 집어넣고 또 기하학적 왜곡 조건을 집어넣어서 번호판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어노테이션 툴입니다. 데이터를 준비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노테이션 툴까지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데모를 위한 모형 제작인데요. 이런 모형판을 만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실험도 여기도 하고 자동차를 서로 피해 지나가고 그중에 일부 여기서 포인터로 설명드릴 수 없는데요. 왼쪽 그 아래 그림의 맨 아래쪽에 보면 노트북이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요. 카메라가 지나다니는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인식하고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오른쪽 위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설치해서 하기도 하지만 전시회 같은 데서 데모가 필요한데 데모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모양까지 자동화돼서 만들었습니다. 위쪽은 주차 여부고 아래쪽은 차단기에 의해서 주차 허락을 하는 것이고 아래쪽은 자동화된 모형 장치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특장점은 핸드크래프티드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의 적절한 결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량화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자동차 번호판에 관련된 그런 상황을 전부 핸들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번호판 인식이라는 게 매번 자꾸 딥러닝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특허도 중요하지만 특허도 저희가 많이 내고는 있는데 결국 노하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 실제로 소스 코드에 의한 노하우 제공 쪽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허는 좀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노하우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공급기술 5개 공급기관에서 좋은 발표해 주셨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외에 소재한 기업의 공급기술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를 하였는데요. 저희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는 국내에서의 기술 중개뿐만 아니라 국내와 해외에서 글로벌 기술 중개까지 조금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영국에 소재한 VTOL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영상을 준비를 하였고요. 장거리 드론 기술 관련된 내용인데 국내의 우수한 기업과 좋은 파트너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해서 저희 2020 기술 사업화 대전 기술 이전 설명회를 마치려고 하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VTOL Technologies is a privately owned business located in the United Kingdom. The company is seeking to become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dvanced automated drones and drone inspection, survey, and medical supplies delivery services within 3 years. We have over 13 years and £3.5 million of investment in long-distance drone research and development knowledge and expertise already under our belts. The company has recently won 2 United Kingdom government research and innovation project contracts with a total value of £5 million. The first is a COVID-19 medical supplies delivery contract, whilst the second is a collaborative future flight long-distance drone development program with major international aerospace partners with the goal of commercializing the technology by 2022. The following video illustrates the advanced nature of our VTOL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hybrid fixed-wing drones. Our rotors can tilt through 110 degrees, enabling not only a controlled hover, but a controlled flight speed
from the hover through the cruise up to our maximum forward flight speed. Our drone footprint is small, enabling us to operate in congested urban environments as well as expansive rural environments. Our solution is targeted at public sector and corporate commercial asset and infrastructure businesses that must comply with mandatory national inspection regimes to meet statutory regulations. Staff inspection costs are high and inspection tasks can be dangerous. Time to get people on location is much higher than the time needed to inspect assets. Locations are difficult to access, and inspection environments are often dangerous places to work. The opportunity that our solution is able to deliver is the ability to operate at long distances, removing the restrictions of current within visual line of sight drone market capabilities and removing people from harm. Our operations are automated, enabling repeat inspections, delivering higher quality results for end customers. The opportunity is the deployment of long-distance drones. The market is high growth, estimated to be worth $3.58 billion by 2030, with a compound annual growth rate of just under 20% per annum. The UK government is supporting VTOL Technologies with a 50% grant funding on a development programme costing $5 million through its Aerospace Industrial Strategy Future Flight programme. We also have the support of the Welsh and Canadian provincial governments in setting up long-distance drone centres of excellence in Wales and in Canada. Our value proposition is to replace field-based personnel with improved remote aerial robotic long-distance drone inspection and medical supplies delivery operations, achieving significant cost reductions and saving lives. Expert staff will spend far less time travelling, instead spending more of their working time employing their expertise on the actual jobs in hand. Our solution will be able to save lives, react quickly to incidents on the ground, providing a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ground situation from the air, and improve the productivity of highly qualified asset and infrastructure inspection personnel collecting repeatable high-quality business data. The underlying innovation or magic that VTOL Technologies will be delivering is based upon more than 13 years technology development. A 20-kilogram drone operating with green energy that can fly for up to 5 hours with a 4-kilogram payload, or up to 8 hours with a 2-kilogram payload. A virtual, where appropriate, digital twin 3D environment to plan, evaluate, validate, operate, and review flight operations in an automated manner, day or night. An independent, nomadic, private aerial network to control drones over long distances. United Kingdom Civil Aviation Authority and National Air Traffic Service operational approvals essential to quickly scale up the business internationally. Acquisition, management and dissemination of high accuracy survey and other forms of aerial inspection data. Our breakthrough business model is based around delivering long-distance drone consultancy services with international
and hopefully Korean partners, integrating end customer business models into our long distance drone operations center using our simulation environment. The use cases that we are targeting include asset and infrastructure management, road, rail, airports, government facilities and buildings, etc., incident response, police, fire and rescue services, etc., and medical supplies delivery. These long-distance drone consultancy contracts are then converted into long-distance drone service contracts with our international and hopefully Korean partners, and may include the addition of customer-required sensor integration services. We are keen with the right Korean partners to set up long-distance drone center of excellence and long-distance drone service operations center in Korea, replicating what we are doing in Wales and in Canada. VTOL Technologies is looking for both Korean technology partners, such as advanced sensor partners, as well as corporate Korean businesses looking for a joint approach to integrating long-distance drone operations into their businesses and business models. Target markets and target market customers include Korean international airports such as Incheon, Gimhae, Jeju, and Gimo international airports, Korail and the Korean Rail Network Authority, the Korean Expressway Corporation, major ports including Jinhae, Incheon, Gunsan, Masan, Mokpo, Pohang, Busan, Donghae, Ulsan, Yeosu, and Jeju. Other possible corporate customers include Hyundai Heavy Industries, POSCO, and LG Chem. We are also looking for a Korean partner that can work with us to secure the appropriate Korean government approvals for long-distance drone operations and long-distance drone private nomadic communications network spectrum approvals. In order to successfully engage in the Korean market, VTOL Technologies is teaming up with Ed Research Company, a Korean government-designated technology trading organization, commercialization company, and business ideas commercialization support organization. Ed Research Co. is a technology transfer company that is working very closely with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Kingdom. Korean contact details and company address are provided on this slide should you require them. Thank you for listening to this video. I hope that the business opportunities presented in this short video have inspired and motivated you. Please feel to contact me, Ashley Bryant, Managing and Technical Director at VTOL Technologies, if you have Korean business opportunities that you would like to explore further, but need either more information or a detailed discussion.